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연립부등식인데 이거만큼 간단한 게 없어. 연립부등식 그냥 공통된 범위 찾기, 공통된 범위를 찾는 거야. 공통된 범위를 찾으니까 수직선에 나타내는 거지. 이게 핵심이죠. 수직선에 나타내서 만약에 부등식이 두 개 있으면 두 번 칠해진 곳을 찾으면 되고, 연립부등식이 세 개면 세 번 칠해진 곳을 찾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대놓고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그런 문제는 좀 흔치 않을 거야. 그치? 그냥 이런 건 뭐 점수를 주려고 1, 2번, 3번에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런 거 풀라고 할 수 있겠죠. 대체로 연립부등식 풀려고 그러면 애들을 조금 괴롭혀야 되니까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내야 그나마 조금 괴롭지 않을까? 좋은 거 없나? 좋은 게 없어. 반대로 가야지. 뭐 이런 정도? 뭐 이걸 풀어라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지. 그래야 애들이 좀 귀찮겠지. 그래서 각각을 푼 다음에 각 수익선에서 이제 두 번 칠해진 걸 찾는 거지. 그래서 연립부등식 푼다는 거는 그래서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냥 연립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걸 갖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찾을 수 있냐면 근해분리 문제라는 게 있는데, 이 근해분리 문제가 조금 시험에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는데, 근해분리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하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부교재에 있다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프린트로 나눠줬다든가 교과서 연습 문제에 있다든가 뭔가 좀 과정 중에 있어야지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정식으로 부등식 과정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근해분리 문제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나는 뭐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 이 근해분리 문제라는 게 좀 너무 오래되고 너무 형식적이야. 근해분리 문제가 이제 근해 위치에 관한 문제인데, 분리라는 말도 이제 일본 애들이 쓰는 표현이고 원래는 이제 근해 위치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근해 위치에 관한 문제라서 근이 어디에 위치한다, 뭐 그런 문제입니다. 뭐 근이 두 근이 1보다 크다든가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든가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다든가, 이렇게 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를 통틀어서 근해분리 문제라고 하는데, 이 근해분리 문제는 근의 위치를 결정하는 게 뭐냐를 우리가 이해하는 건데,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두 번째, 대칭축의 위치. 세 번째, 판별식. 이렇게 세 가지가 근의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들인데, 단 기억이 음수이면 니은 디귿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뭔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그것도 없는데, 우선 이제 근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거냐 그건데, 근을 x 절편으로 바꿔서 생각할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x 절편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뭐 당연하죠. 뭐 방정식 하나 있어 이렇게.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뭐랑 똑같은 거야? y를 붙이게 되면 이거의 x 절편과 같아. 왜냐면 y에다 0 대입하면 그게 x 절편인데, y가 0이면 그냥 2차 방정식의 근이 되잖아. 물론 여기서의 근은 실근이지만. 그래서 이 방정식 문제를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 문제로 바꿔서 풀겠다는 거야. 얘를 바꿔서. 그래서 근의 위치를 x 절편의 위치에 가는 문제로 바꿔서 풀겠다. 자, 예를 들어서 추상적으로 생각해봐.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인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두근이 1보다 크대.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다는 거야? 얘를 그려가지고 얘가 x 절편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x 절편이 모두 1보다 크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래, x절편이 두 개가 모두 1보다 클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프를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하는 요소가 세 가지라는 거야. 경계에서 함수값의 부호, 대칭축의 위치, 판별식. 즉 1에서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0보다 커야 되죠. 1의 짝진 y값이 여기가 f1인데요. f1이 0보다 커야 돼요. 자, f1만 0보다 크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근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축이 어떻게 돼야 돼? 1보다 커야 돼요. 축이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오른쪽으로 가. 그냥 1에서 양수이기만 하면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거. 이것도 1에서 양수잖아. 그 다음에 무조건 축이 1보다 크면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붕 떠 있으면 근이 있냐? 실근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근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경계에서 함수값의 부호, 대칭축의 위치, 판별식 이 세 개를 연립부등식을 풀어야 답이 나오겠다. 경계에서 함수값의 부호, 대칭축의 위치, 판별식. 만약에 뭐 서로 다른 두 근이 1보다 크다 그러면 판별식 0보다 크다를 하면 되는 거고,
그냥 두근이면 중근 포함이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이 뭐냐면 단 음수가 되면은 그러면 대칭축이 어디 있든 아니면 판별식 이런 게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야. 자, 이건 왜 그럴까 한번 보자. 두근 사이에 일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두근 사이에 일이 있으면 x 절편 사이에 일이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축이 어디 있든 상관없다는 거야. 이쪽으로 축이 가든 이쪽으로 축이 가든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1에서 뭐 얘기만 하면 돼? 음수교는 끝이야. 그리고 밑으로 그래프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x절편 2개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판별식 필요가 없어. 함수값이 0보다 작다는 말은 그래프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판별식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축의 위치 판별식이 필요가 없다. 지금 위치를 봐봐. 축이 여기 있든 상관이 있어? 상관없어. 그냥 1의 양쪽에 두근이 있다. 그게 축의 위치랑 상관이 없어. 무조건 1에서 음수이기만 하면 한 근이 1보다 작게 돼 있고 한 근이 1보다 크게 돼 있어. 함수값이 1에서 음수이거나 하면. 그래서 음수 조건이면 니은 디귿이 필요가 없다. 이 기억에서 양수만 나왔을 때 우리가 니은 디귿이 필요한 거죠. 축의 위치 판별식. 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 다섯 번째, 부등식과 함수.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아까 뭐 했던 얘기 똑같죠.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첫 번째 1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부등식의 의미, 그동안 했던 얘기예요. 우리가 부등식을 푼다는 의미를 함수로 해석해보면 무슨 뜻이냐, 뭐 그런 얘기죠. 뭐 그동안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2x-3이 0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푼다는 것과 함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 이것을 푼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지? 얘를 y라고 두면 y가 0보다 클 때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뭐 전에 했던 걸 다시 쓰면 이걸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가 0보다 클 때에 그때 x의 범위를 찾는 거야. 그게 크다를 푸는 거고, 작다를 푼다는 건 뭐야? 작다를 푼다는 의미는 그 사이에 얘를 y라고 두면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푸는 거야. 이렇게
요 범위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찾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부등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부등식의 의미는 이걸 y라고 두고 얘도 y라고 두면 y는 fx에서의 그 y 값이 y는 gx에서의 y 값보다 어떻다는 거야? 작다를 푸는 거죠. 그러냐?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이걸 푼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이 부등식을 푼다는 거는 직선이 그 x제곱이랑 2차원식보다 같다. y는 x제곱을 그리고 y는 x 플러스 1을 그렸을 때 함수 값이 x제곱이 작은 부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x의 범위를 찾는 거야. 그치? 그래서 같을 때를 풀어가지고 요 사이범위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거만 풀면 되죠. 그래서 그 사이범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이론이라서 우리가 아까 했던 걸 또 이제 전에 했던 걸 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걸 푼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본다는 거야? 지금 배운 이론에 의하면 이 그래프를 그리고 10을 그려서 y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10보다 작은 부분을 찾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의 합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지. 자, 이 절대값의 합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은 일단 절대 그래프를 우리가 좀 상식을 좀 알아봅시다. 자, 1차 절대값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금방 그려요. 자, 얘는 어떻게 그리게? 예? x가 2일 때 꺾여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기본적으로 1차 절대값은 절대값 안에서 0 되는 점에서 꺾이거든. 절대값 안이 0 되는 점에서 꺾인다 기본 원칙이야.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서 0 되는 점에서 꺾이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생겼냐? 이것도 마이너스 1과 2에서 꺾이면 돼.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3이요. 여기서 한번 꺾이고 2일 때도 3이죠. 그래서 여기서 꺾어서 그리니까 그 나머지는 그냥 이어 이렇게 직선으로 꺾기만 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생겼어요. 그렇구나. 1차 절대값의 합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자, 그래서 얘가 10보다 작다를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가 10보다 작다를 푸는 거니까 이렇게 y는 10보다 작다니까 어디야? 사이 범위 요거지. 여기 10보다 작은 부분.
그러니까 뭐만 구하면 돼? 요 좌표랑 요거 x좌표 구해갖고 계산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별이란 좌표는 전부 다 절대값이 플러스로 풀렸을 때 이때 x값이겠죠. 그래서 별이 얼마 나와? 6 나오죠. 세모는 둘 다 마이너스로 풀렸을 때지. 그럼 왼쪽을 다 마이너스 할 거니까 왼쪽은 그냥 두고 오른쪽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로 하면 돼. 이게 다 왼쪽을 마이너스 풀었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왼쪽이 다 마이너스로 풀렸다는 건 오른쪽에다만 마이너스 붙이면 돼. 그러니까 이거 풀면 x가 또 얼마냐? 마이너스 4 나오잖아. 그래서 답이 그냥 간단하게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금방 푼다. 1차 절대값.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서술형에서 그냥 나눠서 푸는 거 꼭 할 줄 알아야 돼. 일반적으로 그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요걸 잘 알아야 앞으로 수학을 잘하게 될 거야. 이 의미를 잘 알아야.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거야. 그런 조건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온다는 거거든. 그러면 0보다 크다의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그렇지. 0보다 크다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 이거 이렇게 그려줘야죠. 이렇게 x축 위에 붕 떠 있어야 해가 모든 실수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위한 조건은 뭐냐? 일단 a는 뭐가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x절편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보다 작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0이 포함되면 어떻게 되느냐? (0보다) 크거나 같다. 0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크거나 또는 같다니까 크거나 또는 x랑 같을 때도 있어. 0이랑 같을 때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의 조건은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판별식 0이면 중근이라서 x축에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게 무슨 얘기야? 그래프가 붕 떠 있다는 얘기. 판별식 0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 x축에 접한다는 얘기니까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둘을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고, 이제 나머지는 뭐 간단하게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자잘한 주제가 남았죠. 6번째는 뭐 간단한 주제.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방정식을 풀어보고 부등식 풀어보면 금방 하는데, 방정식 이런 거 하나 풀어봐. 그리고 이 부등식을 풀어봐. 그러면 뭐가 똑같지? 방정식과 부등식 똑같은 거. 방정식의 해하고 부정식의 경계값이 같아요. 이게 똑같지?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랑 부등식의 해의 경계값이 같다. 그래서 부등식의 해의 경계값이 주어져 있다는 말은 그냥 방정식의 해가 주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의 해가 AB는 얼마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라는 얘기야? 이거를 방정식 시각으로 보자는 얘기야. 그럼 방정식으로 무슨 얘기야? O하고 마이너스 2 이거의 근이 뭐라는 얘기야? O하고 마이너스 2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근과 계산계를 쓰는 게 제일 편하겠지. 그치? 5랑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것보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직접 근을 처리하는 방법과 방정식을 처리하는 건 두 가지예요. 직접 근으로 생각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건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게 편하겠지.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해서 AB를 구할 수 있다. 부등식의 해의 경계값이 나와 있다는 것은 방정식의 근이 주어진 것과 같다. 자,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겠어.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뭐 또 생각을 못하고 막 이러지 말고, 문제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죠. 뭐 이렇게 주어지면 조금 어렵겠지. 이거 해가 이때 이걸 풀어보래. 자, 뭐 조금만 쓰면 됩니다. 머리를. 두근의 합은 얼마? 두근의 곱은 C가 뭐냐? A B가 이걸 풀라는 건데, 근데 말이야, 처음에 크다의 해가 사이 범위로 바뀌었으니까 A의 부호가 뭐야? A 부호? A의 부호가 뭘까? 음수겠죠. 그치? 그러니까 크다의 해가 사이 범위로 바뀐 거 아니야? A가 음수니까. 자, 그럼 A로 얘를 나눠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사이범인데
답은 이렇게 되겠죠. 알파가 작은 수였기 때문에 양수에서 역수를 취하면 알파분의 1이 더 큰 수야. 처음에 근에서 알파 베타는 양수고 알파 베타가 양수인데 역수를 취하면 알파분의 1이 더 커지겠지. 처음에 크다를 풀었는데 이렇게 사이 범위로 나온 걸로 봐서 A의 부호는 음수입니다. 그리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그게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곱은 A분의 C 알파 베타. 그렇게 해서 그 CX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를 풀면 되는데 A의 부호가 음수였기 때문에 여기서 A로 나눌 때 방향을 바꿔야 돼. 자, 부등식의 해의 경계값은 방정식의 근이다. 잘 생각을 하고. 모든 문제가 물어보려는 그 개념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개념 공부를 잘 해야 보일 거야. 부등식의 해의 경계값이 방정식 근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번째가 이제 정수 포함 문제인데 뭐 조금만 생각하면 돼.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치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에 이 안에 정수가 2개랍니다. 좀 판단만 하면 되는 거라서 정수 포함 문제는 그럼 이 안에 정수가 2개 나오려면은 지금 정수가 뭐뭐 있냐? 여기 2라고 요렇게 2개 있어야 되겠지? 0이 여기 있어야겠죠. 자, 그럼 A가 어디와 어디에 있어야 될까? A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A 값에 0, 1, 이 경계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방법은 실제 A 값에 대입하고 판단해. 무슨 얘기냐? A가 0이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 그러면 실제 요 A 자리에다가 요 0을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X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면 0 포함 안 하지. 그러니까 상관없잖아. 그래서 이 등호 들어가면 맞아요. 그 다음에 A가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A가 1이 들어가면은 A가 1이 들어갔다고 쳐. 그럼 X가 1보다 크다. 그럼 안 되지. 왜냐면 2를 포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A가 1일 수가 없어. 그래서 1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이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이 미세 판단 문제가 이 포함관계의 핵심인데, 이 판단하는 방법의 핵심은 실제로 이 경계가 되는 이 A 값을 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A 값을 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 X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A를 쳐다보고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니다. A의 경계가 들어가는 그 숫자를 원래 X의 범위에다 넣고 판단한다. 이게 핵심이야. 그래야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A 값에다 직접 넣어서 판단합니다. A가 0이면 어떻게 될 거냐? A가 1이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실제 X 자리에다 대입하고 판단한다. 그것만 잘하면 이 포함 문제 별거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부등식 이론을 끝내